20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만으로 버텨온 김진우. 그런데 군대에서 만난 대대장이 유독 자신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위해 떠났단다. 과연 이 글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대장과 김진우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는 감동 스토리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보세요. 진우는 부대에서 받아든 휴가증을 주머니에 꽂고 시외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서울 변두리 시장 입구에 서니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었죠. 기름 냄새와 양파 볶는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할머니들의 정겨운 수다 소리까지. 이곳은 진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아스팔트를 밟으며 울려 퍼졌어요. 진우는 군복 차림이 왠지 어색해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이 골목들이 이제는 좁아 보였고 예전만큼 활기차지도 않았어요. 빈 점포들이 하나둘 늘어나 있었거든요. 어머, 우리 진우 아니야. 시장 어귀에서 떡볶이를 파는 김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군복을 입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분식집은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잔의 분식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을 보니 가슴 한쪽이 찡해졌어요. 진우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어릴 적 추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어머, 우리 진우, 언제 왔니? 연락도 안 하고. 외할머니 김영자는 국수를 삶고 있던 손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진우는 할머니의 무릎이 예전보다 더 굽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시원하지 않았고요. 휴가 나와서 할머니 일 도우러 왔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도와. 그냥 푹 쉬어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배어 있었어요. 진우는 군복을 벗고 뒤쪽 방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던 앞치마를 둘러맸어요. 어릴 적부터 해온 일이라 손에는 익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손님 많이 줄었네요. 요즘 다들 힘들지 뭐. 그래도 단골들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야.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라면을 시키고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이 떡볶이를 포장해 갔죠. 진우는 능숙하게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면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무릎이 아픈지 자꾸 다리를 주무르셨습니다. 국수를 삶을 때도 중간중간 허리를 펴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무릎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신 앞에서는 절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걸. 어릴 적부터 그랬거든요. 진우가 걱정할까봐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아파도 참으시고 힘들어도 웃으시고.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어요. 할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셨습니다. 진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병원은 다니세요? 병원은 무슨, 돈만 나가지. 이 정도야 참을 만해. 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거든요. 군대에 있으면서도 용돈 한 번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고요. 저녁 무렵 진우와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군대 생활 힘들지 않니? 밥은 잘 먹고? 괜찮아요. 이제 적응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도 이곳에서도 어디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요. 동기들은 모두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진우에게는 할머니밖에 없었거든요.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릴 적 내 손잡고 시장을 누비던 할머니. 난 군대에서 사람 노릇하고 있을까? 진우는 자신이 이토록 외로운 이유가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입을 다물곤 하셨거든요. 그저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떠났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할머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많이 사랑했단다.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할머니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진우는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작아졌다는 걸 느끼면서요. 할머니, 내일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진우야. 내가 있으니까 할머니 마음이 든든하다. 그날 밤 진우는 어릴 적 자던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도 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면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진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진우야, 부대 가서도 몸조리 잘해라. 그리고 편지 자주 써.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무릎도 아프신데 혼자서 가게 일을 다 하실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점심시간까지 가게 일을 도운 후 진우는 작은 가방을 메고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진우의 손에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이거 받아라. 부대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먹고.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드려야 할 텐데. 에이,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주는 건데 받아. 진우는 할머니를 꼭 안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있다는 걸 느끼면서요. 할머니, 몸 조심하세요. 아프면 꼭 병원 가시고요. 알았어. 빨리 가거라. 늦으면 안 되잖아. 진우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몇 번이나 뒤돌아봤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가게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진우는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 119에 신고했어? 사람들의 외침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우는 가방을 메고 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통시장 한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았거든요.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시장 한편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119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2층에 아이가 있다고요.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거렸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2층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작은 아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연기 때문에 아이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땅에 내던지고 건물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 위험해. 나오라고. 하지만 진우는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복상의로 코와 입을 막으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으면 대답해.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달려간 진우는 작은 방 안에서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형이 구해줄게. 진우는 재빨리 군복 상의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가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꼭 안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불길이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1층에도 연기가 가득했고 어디선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아이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다. 아이 구했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우는 아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큰 상처 없이 무사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그쳤어요. 그런데 진우는 자신의 팔에 화끈거리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내려다보니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어 있었어요. 아저씨 다쳤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진우의 상처를 알아챘어요. 화상이 생각보다 심해 보였습니다. 곧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진우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셔야겠어요. 화상이 꽤 심합니다. 진우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도 함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진우는 부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복귀가 하루 늦어질 것 같다고 보고했어요.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치료 잘 받고 와라. 중대장은 이해해 주었지만 진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군인이 복귀일을 어기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진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으니 움직이기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아, 그 아이요? 아버지가 와서 데려갔어요.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퇴원 수속을 밟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팔의 화상 때문에 며칠간은 가벼운 업무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의미였거든요. 버스 안에서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 외로웠지만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머니께 정말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루 늦은 복귀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른쪽 팔에 감긴 붕대가
군복 소매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병장 김진우 복귀했습니다. 초병에게 경례를 하며 부대 안으로 들어섰어요. 동기들이 하나둘 다가와 진우를 반겼습니다. 야, 진우야. 무슨 일이야? 팔은 어쩐 거야? 화재 현장에서 아이 구하다가 다쳤어. 동기들은 놀라며 진우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복귀일을 어긴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중대장님께 보고 드려야겠다. 진우는 열애 신고서를 작성하고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똑똑. 들어오십시오. 이병장 김진우입니다. 복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들어와. 팔은 어떤가? 중대장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진우를 맞았습니다. 진우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한 일부터 병원 치료까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잘했다. 며칠간은 가벼운 업무만 하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진우가 중대장실을 나서려는 순간 중대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 그런데 진우야. 대대장님이 널 찾으신다. 지금 당장 대대장실로 가라고 하시더라.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대장이 자신을 찾는다니요. 이병장인 자신을 대대장이 직접 부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 때문인지 아십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어서 가보거라.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복귀를 늦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닐까 싶었어요. 대대장실까지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대장실 앞에 도착한 진우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십시오. 이병장 김진우입니다. 진우가 들어가자 대대장 조상훈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으로 카리스마 있는 외모였어요. 하지만 진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앉아라. 진우는 의자에 앉으며 긴장했습니다. 대대장의 표정을 읽기 어려웠거든요. 이병장, 너 그 아이 구했다며? 네, 그렇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복귀가 늦은 것 때문에 불려온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급해서. 아니다. 대대장이 진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대장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내 아들이었다. 진우는 깜짝 놀라 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내가 구한 그 아이가 내 아들 조현우다.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구한 아이가 바로 대대장의 아들이었다니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정말, 정말입니까? 그래. 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군인 한 명이 우리 현우를 구해줬다고. 그런데 그게 우리 부대 소속이라고 하더라.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아이가 괜찮습니까? 응,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너 덕분이야. 진우는 안도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대대장의 아들이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대대장이 진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어요. 대대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의 아이를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야? 대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는 처음 보는 대대장의 모습에 놀랐어요. 만약 내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괜찮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때 대대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진우야,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현우를 가끔 봐줄 수 있겠나?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서 사람을 많이 무서워해. 그런데 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보고 싶다고 하더라.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대장의 아들을 돌본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저 같은 이병장이 괜찮을까요? 괜찮다. 아니, 내가 좋겠어. 현우가 너를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진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불길 속에서 울고 있던 그 아이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 아이를 봐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리며 한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대대장님 실례합니다. 급한 일이. 아, 유소령? 여기 이병장 김진우다. 우리 현우 구해준. 유이나 소령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아, 그 이병장이군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소령은 진우를 보며 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대장과 진우 사이에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우가 일어서자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고맙다. 정말. 진우는 경례를 하고 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구한 아이가 대대장의 아들이었다니. 유소령이 뒤따라 나와 진우를 불렀습니다. 이병장, 잠깐만. 네, 소령님. 대대장님이 너를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사이인가?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구해준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소령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대대장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난 토요일 오후 진우는 대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팔의 화상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가벼운 업무는 할 수 있었어요. 들어오십시오. 대대장실에 들어간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대장 옆에 그날 구했던 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6살 조현우는 진우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형? 형이다. 조현우가 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현우야. 많이 안 아프지? 응. 형이 구해줘서 안 아파. 아이의 순진한 모습에 진우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이가 자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진우야, 미안한데 현우를 좀 봐줄 수 있겠나? 급한 회의가 생겨서. 대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고맙다.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 현우야, 형하고 잘 놀고 있어. 네, 아빠. 대대장이 나간 후 진우와 조현우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현우야, 뭐 하고 싶어? 형이랑 놀고 싶어? 형은 정말 용감해. 아이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는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순간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빠가 그랬어. 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처럼 아이도 어머니 없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현우야. 형도 엄마 없이 자랐어. 정말? 그럼 형도 외로웠어? 응, 가끔. 하지만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았어. 아이는 진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리며
유이나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이 병장이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소령님. 유 소령은 진우와 조연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대대장님 아드님이군요. 아이가 이 병장을 많이 따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 소령은 뭔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대장이 왜 하필 이 병장에게 아이를 맡겼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대대장님과 이 병장 사이에 뭔가 특별한...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구해준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소령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현우야, 이 형을 언제부터 알았니? 유소령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불에서 구해줬어. 형이 정말 용감해. 그래. 그런데 형을 무서워하지 않니?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아? 응, 무서워해. 근데 형은 안 무서워. 유소령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대대장이 말했듯이 아이가 사람을 무서워한다면서 왜 진우만은 예외인 걸까요? 소령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 대대장님께 보고할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어디 가셨나요? 회의 때문에 잠깐 나가셨습니다. 그때 조연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가 형 사진 보고 있었어. 진우와 유소령은 놀랐습니다. 사진? 응. 아빠 책상에 형 사진 있어. 유소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대장이 왜 이병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현우야, 아빠가 그 사진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니? 몰라. 원래 있었어.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대장이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니 이상했거든요. 그때 대대장이 돌아왔습니다. 현우야, 잘 놀았니? 네, 아빠. 형이랑 재밌게 놀았어. 대대장은 진우를 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다, 진우야. 덕분에 회의를 잘 마칠 수 있었어. 유소령이 대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대장님,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령은 진우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야, 오늘 고생했어. 다음에도 현우 좀 봐줄 수 있겠나? 네, 괜찮습니다. 진우가 나가려 하자 조연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형, 또 올 거지? 응, 또 올게. 약속?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진우는 웃으며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진우가 나간 후 유소령은 대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대장님, 혹시 이병장 김진우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대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현우가 그러는데 대대장님 책상에 이병장 사진이 있다고 하던데요. 대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부대원들을 신경 써서 보는 거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유소령은 대대장의 답변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대대장의 눈빛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대장님, 이병장이 현우를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래, 신기해. 대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소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유소령은 자신의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대장과 이병장 김진우 사이에 분명 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아이를 구해준 것 이상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 인사과에 가서 이병장 김진우의 신상 정보를 확인해 봐야겠어. 유소령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한편 진우는 생활관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연우가 자신을 따르는 것도 신기했고 대대장이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왜 대대장님이 내 사진을? 진우는 알 수 없는 의문에 잠겨 잠들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진우가 할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갑자기 생활관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병장 김진우 계십니까? 병원에서 연락드립니다. 김영자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진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의식은 있으시지만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진우는 급히 중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외박 허가를 받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진우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하셨거든요. 할머니, 어머, 진우야. 왜 왔니? 군대에 있어야 할 텐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담당 의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담석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미루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보험 적용을 받아도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진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병장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 곁에서 밤을 새우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부대로 돌아온 진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에 조연우와 놀고 있을 때도 계속 할머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형, 왜 슬퍼?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조연우와의 시간이 끝나고 진우가 대대장실을 나서려 할 때 대대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잠깐만. 네, 대대장님. 어제 할머니 일로 고생했다고 들었어. 수술이 필요하다며?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대장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다니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중대장한테 들었어. 대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뭔가요? 아이를 구해줘서 고맙다. 이건 사례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의 아이를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야? 대대장이 봉투를 내밀었지만 진우는 계속 거절했어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아이를 구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받아야 해. 진우야, 할머니 수술비가 300만 원 필요하잖아.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대장이 수술비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니요. 어떻게? 받아라. 할머니 수술 미루면 안 되잖아. 진우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정말 괜찮습니까? 그럼 받아. 결국 진우는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였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대신 할머니 잘 모시고 현우도 잘 돌봐줘. 생활관으로 돌아온 진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정확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수술비와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사이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진우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없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위해 떠났단다. 진우는 그 글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버린, 떠났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누군가의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일까요? 왜 대대장이 이런 글을 함께 넣어준 걸까요?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이 글이 자신과 관련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 대해 궁금했던 진우에게는 이 글귀가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널 위해 떠났다는 말. 혹시 자신의 아버지가 쓴 글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대대장이 이 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진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대대장과 자신 사이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병원으로 가서 할머니 수술 예약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이 돈을 어디서 구했니? 부대에서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는 고마워하셨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으셨어요. 이런 큰 돈을 정말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대대장이 자신에게 그런 글을 전해준 걸까요?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위해 떠났단다. 이 말이 진우에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대장과 자신 사이에는 분명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구해준 것 이상의 무언가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 수술이 우선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궁금증은 나중에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할머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며칠 후 유이나 소령은 인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대장과 이병장 김진우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병장 김진우 신상 정보 좀 볼 수 있을까요? 인사가 담당자가 파일을 열어주었습니다. 유소령은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름 김진우 생년월일 2003년 3월 15일 주소 서울시 강북구.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족관계란에 아버지 이름이 없었어요. 외할머니 김영자만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버지 란이 비어 있어. 유소령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진우의 과거 주소지를 보니 대대장 조상훈의 과거 주소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1990년대 후반 두 사람 모두 같은 동네에 살았던 기록이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유소령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대대장의 인사 기록도 함께 확인해 봤어요.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상훈 대대장의 가족관계에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김진우와 같은 생년월일이었어요. 하지만 성이 달랐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유소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병장 김진우가 대대장의 친아들인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유소령은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이병장,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소령님. 혹시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아니요. 할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셔서요. 그래. 그럼 혹시 옛날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어? 사진이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 집에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진우는 할머니를 문병 갈 겸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수술 후 회복이 빨라서 이미 퇴원하신 상태였어요. 할머니, 옛날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진? 갑자기 왜? 그냥
어릴 적 모습이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오셨어요. 여기 있긴 한데 별로 볼 건 없을 거야. 진우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할머니와 어린 진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서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젊은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어요.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혹시 우리 아버지인가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진우는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진 속 남자가 지금의 조상훈 대대장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대대장이었어요. 할머니, 이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야. 진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대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니요.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사정이 복잡했어. 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단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대대장이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 유독 자신을 신경 써준 것, 그리고 그 봉투 안의 편지까지.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위해 떠났단다. 이제 그 글귀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들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했을까?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군대라는 조직에서 대대장과 이병장이 부자관계라는 게 알려지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진우는 유소령을 찾아갔습니다. 소령님, 제가 뭔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뭔데? 진우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유소령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대장님이야? 네, 제 아버지입니다. 유소령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대대장이 이병장을 특별히 챙겼는지, 왜 조연우가 진우를 그렇게 잘 따르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현우는 내 동생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소령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대대장님이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대대장과 직접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일 대대장님께 직접 물어볼 거예요. 조심해.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복잡할 수 있어.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궁금했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진우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린 자신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요. 그때는 분명 행복해 보였는데 왜 떠나야 했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대대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넘게 궁금했던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었거든요. 똑똑, 들어오십시오. 진우가 들어가자 대대장 조상훈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세 알아챘어요. 진우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대대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진우는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대장 책상 위에 놓았어요. 대대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어디서? 할머니 집에서 찾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대장은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 알았나? 어제요. 하지만 그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대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앉아라. 진우는 의자에 앉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대대장님, 아니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야, 왜 그동안 모른 척 하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외로움과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이다.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들은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널 데리고 있으면 널 죽게 만들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젊은 장교였어. 그런데 장인어른이 내 할아버지가 군 고위층이었거든. 진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탐탁치 않게 여겼어. 집안 배경도 없고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해서 말이야. 대대장의 목소리에 옛날의 고통이 묻어났어요. 내 엄마와 나는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장인어른은 우리 결혼을 반대했지.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몰래 결혼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났지. 하지만 장인어른의 압박은 계속됐어. 대대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좌천시키려 했어. 그리고 내 엄마에게도 압력을 가했지. 이혼하라고 아니면 나를 완전히 망치겠다고. 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엄마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어. 내가 2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지. 엄마가. 그 후에 장인어른의 압박은 더 심해졌어. 나를 군에서 쫓아내려고 했고 심지어 너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대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널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나기로. 아버지,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위해 떠났단다. 그제야 진우는 그 봉투 안의 편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20년 넘게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지, 할머니는 괜찮으신지. 그래서 할머니 수술비도, 응,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진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럼 현우는? 현우 엄마는 몇 년 전에 만났어. 좋은 사람이었는데 병으로 일찍 떠났지. 그래서 현우를 혼자 키우고 있어. 현우가 저를 잘 따르는 이유가 혈육의 정이겠지. 아이들은 느끼나 봐. 대대장은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진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금 와서 말해봐야 뭐합니까? 할머니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멀리서 지켜봤으니까. 할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씩씩하게 자랐는지. 그럼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리며 조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형? 아이는 진우와 대대장 사이의 무거운 분위기를 알아챘어요. 왜 울어? 형이 아빠 때렸어? 진우와 대대장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현우야. 형이 아빠를 때린 게 아니라. 진우는 조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형이 내 진짜 형이야. 진짜 형? 응. 같은 아빠를 둔 형이야. 조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럼 이제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 진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대대장도 진우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화가 나요. 하지만 현우 때문에라도 용서하고 싶어요. 진우야, 군복 벗는 날까지는 이대로 지내요. 그 다음에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다시 시작해요.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마워. 조현우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날 오후 진우는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만났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실을 알았구나. 할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너 덕분에 행복했어. 진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난 어느 오후 진우는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수술 후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가게 일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계셨어요. 진우야, 왔구나. 밥 먹었니? 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할머니는 진우에게 차를 끓여주시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떠니? 많이 변했니? 네, 많이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진우야, 너는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니?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진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할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나야 이미 용서했지.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내가 받은 그 수술비. 사실 할머니가 그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어.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요? 내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할머니 명의로 돈을 조금씩 보내왔거든. 내가 모르게. 정말요? 응. 내 학용품비, 용돈, 할머니 병원비까지 멀리서나마 계속 챙겨줬어.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날 저녁 부대로 돌아온 진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 닿았거든요. 며칠 후 진우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20개월의 군 생활이 끝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녁 전날 밤 대대장이 진우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진우야, 내일이면 저녁이구나. 네, 대대장님. 앞으로 뭘 할 계획이야? 대학교 복학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그리고 대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군복 벗는 날 나랑 소주 한잔 하자. 진짜 아버지로서. 진우는 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네, 아버지.
진우는 처음으로 대대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대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녁 당일 진우는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이나 소령도 와서 인사를 했어요. 이병장, 아니 진우야. 앞으로 잘 지내. 감사했습니다, 소령님. 네 아버지. 대대장님 잘 모셔드려. 유소령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우는 대대장실을 찾았습니다. 조연우도 함께 있었어요. 형, 진짜 가는 거야? 응, 현우야.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 약속? 조연우는 진우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진우와 조연우,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대대장은 진우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20개월간 수고했다. 진우도 마지막 격려를 올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부대를 나선 진우는 먼저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할머니, 전역했어요. 어머, 우리 진우 이제 민간인이구나. 고생 많았어. 할머니는 진우를 위해 특별히 잔치국수를 끓여주셨습니다. 진우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저녁이 되자 약속대로 아버지가 왔습니다. 조상우는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진우야,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세 사람은 작은 술집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아버지 노릇 못해서 미안해.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현우도 있고. 아버지는 진우에게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진우야, 앞으로 잘 부탁해. 저도요, 아버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건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현우는 언제 데리고 오세요? 주말에 데리고 올게. 그 아이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현우도 이제 우리 손자야.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찾던 아버지를 찾았고 새로운 동생도 생겼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건강해지셨거든요. 며칠 후 주말 조상우는 약속대로 조연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현우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현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 우리 현우.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형, 이제 자주 볼 수 있어? 그럼 자주 보자. 아버지는 진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할머니의 분식집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현우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진우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 같네. 진우가 중얼거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다만 조금 늦게 만났을 뿐이야. 해가 질 무렵 조상우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진우는 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진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랐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동생까지 있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20년 넘게 이어진 그리움이 마침내 따뜻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우와 조상훈 대대장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만에 이뤄진 기적 같은 가족의 재결합.
할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숨겨진 진심이 만들어낸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을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